다음으로 이제 5번째 챕터로 넘어가는데요. 5번째 챕터 때문에 금서가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진보성인데요. 진보성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언어의 그물로 길어올리는 과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역사를 해석하려는 열망은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너무도 뿌리 깊은 것이어서 만일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건설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시간을 가진 저 과거의 시대들이 어째서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것이야말로 자연히 우리가 죽은 후 미래의 시간에 우리를 비치게 할 거울이다. 즉 우리가 이제 편안한 어떤 상황들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은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의 세계에는 100년 전보다 훨씬 적은 자유가 존재한다. 나는 자유를 계산할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수의 보다 적은 자유를 다수의 보다 큰 자유와 어떻게 견주어 보아야 하는지 알지는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본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권리를 박아놓고 규정하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에드워드 칸은 진보가 되기 위한 어떤 역사의 조건으로 첫째, 나는 진보, 프로그레스와 진화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부터 제거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둘째, 우리는 진보에 일정한 출발점이나 종점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빨랐으나 진보는 늦었던 400년간 자유가 유지되고 확보되고 확대되던 마침내 이해한 것은 폭력의 지배와 항상 존재하는 악의 지배에 부득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의 결집된 노력 덕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어떤 부분이 400년간 약자들의 여러 가지 자기들은 그게 자유인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또 알지 못한 채 했던 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셋째,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역전과 일탈과 중단 없이 곧장 일직선으로 전진하는 그런 종류의 진보를 결코 믿지 않는다. 지금이 사실은 오히려 더 쇠퇴한 것이란 느낌은 같지만 지금 진보의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 행위의 측면에서 진보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다. 라고 해서 가령 시민적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는 인종이나 부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에서의 진보는 자연에서의 진화와는 달리 획득한 자산의 전승에 의존한다는 것이 역사의 한 전제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증법적 어떤 철학, 즉 정반합으로 빠르게 진보하는 전개론을 제시한 헤겔이 말하는 그의 절대자에게 세계 정신이라는 신비한 형태의 외피를 입혔고 역사의 과정에서는 미래에 미리 투사해보지 않고 현재에 멈추게 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진보의 개념의 여러 가지 잘못 이해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번 강연에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오히려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과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들 사이의 대화라고 말했어야 했다. 시대가 쇠퇴하고 있을 때 모든 경향은 주관적으로 바뀌고 반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로운 시대를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모든 경향은 객관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카가 생각하는 어떤 진보적인 것은 점점 더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주관화되는 것은 진보가 아니고 보다 객관화되고 보다 연대하고 이러는 것이 보다 진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이제 좀 보시기에 사실은 이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상적인 면으로 보면 변화를 원하는 게 진보고 그 현재 상황을 고정하는 게 보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사실 진보 보수를 나누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 시점에 우리 상황을 보면 대부분 사실 큰 변화를 원하지 않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근데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불편한 걸 바꾸는 걸 진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흐르고 우리가 고정되어 있던 이 삶이 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진보일 텐데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진보가 그렇다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태종 이방원은 굉장한 진보주의자입니다. 그가 고려에서부터 조선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그 세력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분은 진보가 되는데 그럼 그 시점이 지나서 세종 시대가 오거나 그 이후에 봤을 때 이방원은 굉장히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진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수다가 아니라 그 시점 안에서 변혁을 꿈꾸는 거는 진보. 근데 그 변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변혁을 또 다시 꿈꾸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그게 오늘의 진보가 내일의 보수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을 압축하고 누락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각색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완전하게 어떤 표현하는 수단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해석하는 명확하게 순환론이 아니라 상호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진보성을 뜻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뭐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폭력 충돌, 정복 전쟁, 약탈행위, 대량 학살이 모습만 조금씩 세련될 뿐이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어떤 프로그레션하고 이 진보성은 명확한 차이가 있고 역사가 항상 진보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즉 상호론에 기한 그런 자기 강연의 그 특징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가 마지막 강연에서 지평선의 확대라고 하는 강연에서 자기 나름대로 실존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굉장히 힘든 학문인 역사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박은식과 신채호한테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광복을 위한 투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은 역사 저술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굉장히 돈벌이였고 사마천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기 존재 증명 같은 그런 존재였고 또 마르크스주의자 다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강연에서 나는 역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으로 제시했고 역사가도 그 과정 안에서 움직여 나간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나에게 이 시대의 역사와 역사가의 위치에 대하여 무엇인가 결론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세계의 파국을 예언하는 소리들이 퍼져 있고 그 소리들이 모든 일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들은 사실로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고 증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보다는 훨씬 불확실하다.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은 당시의 사회 질서를 지배하고 있던 전통적인 관습 전체를 인간의 이성에 발휘해서 유래하고 자연법에서 유래하는 단순한 기본 규칙들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에 의해서 고무되었다고 말했다. 액터는 그의 수고 노트 중에 한 곳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라고 썼다. 헤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액턴에게도 자유와 이성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은 연결되어 있었다. 18세기로부터 근대 세계로의 이행은 장구하고도 점진적인 것이다.
그 이행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헤겔과 마르크스였다. 개인은 자신만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비록 그들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에 잠재해 있는 어떤 것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되는 것이 헤겔의 그 유명한 이성의 관계였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얼마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그는 교육과 경력의 측면에서 볼 때 19세기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였고 또한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가정인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대립이라는 전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인물이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사회적 실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실제로 연구했으므로 사회적 환경도 인간 자신에 의해서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형되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더 이상 성취로, 기회로, 진보로 생각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된다는 사실이다. 정치 및 경제 전문가들이 처방을 내릴 때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란 급진적이고 원대한 이념은 믿지 말라는 훈계, 혁명의 냄새가 나는 것은 모조리 피하라는 훈계, 또는 만일 우리가 전진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진하라는 훈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반적인 진보에 뒤처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하게 또한 체념한 채로 어떤 향수 어린 침체 상태에 빠져들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모리슨 교수가 역사는 건전한 보수적인 정신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는 격동하는 세계, 진보하는 세계를 내다보고 나서 진부하기조차 한 어느 위대한 과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보다, 급진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사실은 피하라 역사가로서 이런 어떤 경고와 함께 자신의 어떤 저변 학대에 대한 역사 특강을 마치는 6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어떤 이 지평선의 확대, 즉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좀 쉽게 정리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계속 역사란 무엇인가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고정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렇게 정답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아마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꾸 뭐 과거에 있는 기록이나 어떤 결정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역사는 변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 자꾸 마음을 고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영국 사람이 쓴 강연을 해석을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글로 잘 표현했는지 잘 의심될 만한 문장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우리 항상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죠. 이거 그렇다고 했는데 왜 다른 말 하죠? 라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실 해설사 입장에서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얘기는 이제 논쟁을 피하려고 우리가 하고 마는데 사실은 그런 논쟁이나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카도 우리가 이제 죽는 것보다 어떤 역사가 남겨질지가 더 오히려 불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이제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번뿐인 어떤 인생이고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한다면 역사라는 무대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조금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역사에 우리가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고 늘 말합니다. 즉 앞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만큼 우리도 뒤이어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주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진보가 혁신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일생으로 우리가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것이 바로 그 지평선의 어떤 확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다들 하셨는데요.